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니 모의고사 5회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이할 부분은 9번부터 12번에 있는 고전소설입니다. 자, 고전소설이 여러분 처음 할 때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수능에 출제되는 영역 중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통 고전소설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인물의 명칭 때문인데 한 사람의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여러 개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 명칭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질 거고요. 자, 두 번째,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늘어지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좀 압축해 가면서 읽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고전소설이 쉬운 가장 큰 이유는 내용이 우리에게 생소한 거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용 일치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 혹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읽기만 하면 문제는 쉽게 풀리는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99%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읽으면서 인물 정리하고 쉽게 읽으시면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학은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제목이나 보기에서 힌트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품의 제목을 가보면 서해 무릉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목에서는 크게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를 보시면은 10번의 보기가 있고 12번의 보기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 내용이 지금 A, B, C로 나눠져 있는데 A에서 알 수 있는 건 유연과 최 씨가 이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유연과 최 씨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별하게 된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에서는 유연과 최 씨가 고난을 겪게 된다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자, C에서는 유연과 최 씨가 재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건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별과 고난과 재회의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B에서 보면 유영과 최 씨가 고난을 겪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겪게 되는 고난은 헤어진 상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헤어진 상태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진 상태에서는 고난을 겪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재회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10번 보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은 말하기 방식, A와 B의 말하기 방식을 묻고 있고 12번을 보면 계획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 자, 계획서 내용을 보면 제목이 왜 유연전이나 최씨전이 아니고 서해 무릉기라고 했는가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해 무릉이라는 장소가 지닌 의미가 중요한 것 같으니 인물별로 그 의미를 탐구해보자 라고 해서 그 내용이 밑에 있는데, 서해 무릉에서 등장인물은 개인적 욕망을 꿈꾸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애정을 지켜나가기도 하고 소망을 실현하기도 하며 내적으로 성숙해지기도 한다라고 내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장인물들이 모두 서해무릉에 지금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인물들이 서해무릉에 있을 때 그런 어떤 의미를 지니는 행동을 하는가에 관해서 좀 더 잘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문으로 갈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자, 유연과 최월해의 혼렛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유연과 최씨가 되겠죠. 자, 도적 장군이 최 씨를 납치해 서해 무릉으로 끌고 간답니다. 자, 앞에는 최월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최 씨로 명칭을 바꿔서 부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니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잘 봅시다. 자, 근데 최 씨를 납치해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서해 무릉으로 데려갔죠. 아까 12번 문제에서 우리 서해 무릉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도적 장군이 있는 곳, 그리고 최 씨가 잡혀간 곳이 서해 무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유연은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최 씨를 찾기 위해 집을 나온다. 자, 요까지 읽어보면은 A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유연과 최월해 혹은 최 씨의 이별이 여기까지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앞부분 줄거리 부분에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서 이어질 내용부터는 B, 이제 두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줄 읽어볼게요. 마침내 1년이 지났을 때 유생은 강원도 금산사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유연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생이라는 표기가 명칭이 나옵니다. 자, 근데 줄거리 부분에서 보면 유연은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최씨를 찾기 위해 집을 나온다. 마침내 1년이 지났을 때 유생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생이 앞에 이어지는 유연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전 소설에서는 명칭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 인물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혹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읽어야 내용이 쉽습니다. 자, 강원도 금산사에 이르렀고요. 여기서 유생은 부처님에게 빌어볼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빌었대요. 자, A 부분에서는 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졌고 자기는 이렇게 떠돌고 있고 부처님께서 도와주셔서 최씨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부처님의 은공으로 내가 최씨를 만나게 된다면 저를 중수하여라고 돼 있는데 짓다, 저를 짓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를 중수하여 부처님에게 공양하겠다, 좀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부분부터 볼게요. 자, A와 B에게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A입니다. 자, A, 부처님께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부처님에게 경고하면 안 됩니다. 2번, A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문제의 원인도 찾고 있지 않고 해결 방법 도와달라, 근데 어떻게 해결해달라,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2번도 틀린 것 같고. 자, 3번, A는 조건을 내세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세모 칠게요. 조건, 저를 지어주겠다, 자신의 입장 도와달라. 그렇게 읽을 수 있다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정확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모 정도고요. 자, 4번, A는 상대의 잘못, 부처님 잘못이 나오지 않고 5번, A는 행동의 이유를 밝히며 원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자기가 최씨를 만나기 위해 떠돌고 있고 도와달라. 5번 쪽이 훨씬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B를 읽어야 되겠고요. 그럼 나중에 B는 1번, 2번, 4번은 확인할 필요 없이 3번하고 5번만 확인하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원하고 빌고 절방으로 돌아와 그 밤을 지날 때 유생이 한 꿈을 꾸었는데 라고 돼 있는데 꿈은 별표 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에서 꿈이 종종 나오는데 고전소설에서의 꿈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어떤 사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암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이렇게 해라는 어떤 계시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건의 해결 방향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고전소설에서는 꿈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작품을 읽으면서 꿈이 나온다, 항상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생이 꿈을 꾸었다. 근데 어떤 내용을 꿈을 꾸었느냐?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와줄 도와줄 건데 아직 멀었다. 3년이 지나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아내를 찾게 되거든 저를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이 유생이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이제 최씨를 만날 수 없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유생이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남과 일몽 꿈이었다. 자, 그래서 유생은 기쁘기도 하고 다시 절을 올리고 축원을 드린 뒤 유생은 금산사를 떠났다 해서 요까지가 일단은 유생이 빌고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집을 나와서 스님이 되어서 부처님에게 빌어서 계시를 받고 절을 떠났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압축하면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 정도로 이야기되는 걸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고전 소설의 특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부분부터는 유생이 헤매고 다니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님의 행색을 하고 온갖 곳을 다 헤매고 다닙니다. 고생도 하고 온 나라에 안 간 곳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쭉쭉쭉쭉 이어지고요. 아무 내용도 아닌데 길죠. B 부분이 나옵니다. 자, B 부분에 읽어보면 맨 마지막 부분만 보면 천지신명께서는 어찌 이다지도 무심하시어 끝내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으십니까 해서 좀 화가 나는 마음 같은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B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B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아까 3번 보면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안 되죠. 자, 5번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대에게 원망하고 있다.
요쪽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5번을 정답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면 자, B 바로 밑에 말을 마치고 유생은 정신이 아득해서 선창에 기대어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비몽사몽 또 꿈입니다. 꿈이 나오고 있어요. 자, 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거의 끝났다. 네 고난은 거의 끝났다. 머지않아 최 씨를 만날 것이다. 하지만 최 씨의 거처가 깊으니 신중하게 찾아라. 이후에 다시 꿈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곧 이제 유생과 최 씨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곧 만나게 될 거라고 유생은 생각을 하고 최 씨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방금 읽은 내용을 압축하면 유생이 고생하면서 다니다가 화를 냈더니 꿈에서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준다. 끝. 자, 그 다음 이때 보니까 장면이 바뀌죠. 도적 장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래요. 최 씨랑 억지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최 씨가 혹시나 뭐 자살을 하거나 잘못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최 씨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결국 최 씨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런 내용 끝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중략으로 올라갈게요. 자, 최 씨가 드디어 최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앞부분 그럼 도적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최 씨가 겪고 있는 고난을 대강 이해는 할 수가 있죠. 도적 장군에게 잡혀가서 도적 장군이 이제 결혼을 하자고 하는 강압을 버텨내고 있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유연은 우리 앞부분에 읽었듯이 최 씨를 찾기 위해서 계속 고난을 하고 있다,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부분까지가 결국 B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B의 내용이고요. 자, 지금 중략 이후부터는 이제 C의 내용,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재회에 관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최 씨가 서해 무릉에 온 지 3년 동안 막 몸을 일으켜서 크게 움직인 적이 없대요. 자, 근데 이날은 꿈속 일에 해서 알 수 있는 건 최 씨가 또 어떤 꿈을 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지금 중략 부분에 제시가 됐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최 씨도 꿈을 꾸었다. 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 씨도 꿈에서 뭔가를 얻고 나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에 개선이 크게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개선은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느냐?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최 씨가 지금 서해 무릉에 있는데 이 무릉에서 최 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개선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뭐 일단은 도적 장군 쪽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적 장군 쪽 사람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옳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들어요. 그냥 도적 장군이 최 씨를 모시라고 붙여놓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최 씨가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여승을 봐요, 최 씨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연이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는 유연이 스님 차림으로 다녔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최 씨를 만나기 위해 유연이 이제 여승 차림을 하고 이 서해 무릉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최 씨는 유연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최 씨를 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막 자신을 찾기 위해 고생을 했다는 걸 알았고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내용이 있는가? 최 씨의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 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금 서술자의 생각 혹은 서술자의 심리, 이런 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 씨의 심정이 오죽했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서술자의 생각이나 서술자의 심리 혹은 서술자의 판단이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편집자적 논평 혹은 작가 개입 혹은 서술자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런 내용이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작가 개입, 뭐라고 해도 똑같아요. 이거 세 개는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표현입니다. 이라고 부른다는 거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고전소설, 특히나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자의 심리나 생각이나 판단 이런 걸 드러내는 게 편집자적 논평 혹은 작가 개입 혹은 서술자 개입이라고 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근데 최 씨가 보니까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반갑고 놀라운 기색을 억지로 참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다른 사람이 유연의 정체를 알면 안 되니까 일단 모른 척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한편 유생이라고 또 명칭이 바뀌어 있지. 자, 최 씨를 만났는데 어, 그 뒤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 없고 그냥 최 씨를 알아봤다 정도로 끝입니다. 자, 내용을 압축하면은 최 씨가 꿈을 꾸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 여승을 하고 있는 유생을 만났고요.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에 마찬가지 유생도 이제 최 씨를 알아봤다. 요 정도로 내용이 끝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부터 볼게요. 언어 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언어 유희는 말장난이죠. 근데 이 작품에서 말장난 같은 거 나와 있지 않고요. 자, 두 번째 풍자적 서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자는 상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럼 상대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 없고요. 자, 한번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아,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게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편집자 정론평 혹은 작가 개입, 서술자 개입을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자, 구체적인 시대 상황 몇 년대에 뭐 어쩌고 누구 왕일 시기에 어쩌고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 구체적 시대 상황은 없고요. 자, 5번 사건의 반전, 사건이 뒤집히는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다고 할 수 있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자, 아까 우리 요 내용 보기는 다 봤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A 유행어 최 씨의 이별. A는 도적 장군이 최 씨를 납치한 사건으로 인한 것이고, 맞고요. 자, B에서 유연은 C를 위해 최 씨를 만나기 위해 팔도강산을 헤매게 된다. 고난 아까 이야기했었고요. 자, B에서 유언은 초월적 존재를 통해 C를 예상하게 된다. 꿈에서 부처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처님이 초월적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 씨를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게 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B에서 최 씨는 개선의 신뢰를 얻어 C를 준비하게 된다. 그런 내용 없죠. 내용이 개선의 신뢰를 얻었다 어쩌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최 씨가 꿈을 꿔서 밖으로 나가서 유연을 만나게 되는 거지 뭐 개선의 신뢰를 얻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C에서 최 씨는 유연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번 넘어가고 12번 가겠습니다. 자, 12번도 쭉 보시면 아는데 지금 네 문제가 전부 다 일치였습니다. 일치. 9번도 마찬가지 작품 안에 있는 서술 방법에 대한 일치를 묻고 있었고 10번도 A, B, C 내용 일치였고요. 자, 11번도 A와 B의 말하기 방식이니까 내용 일치라고 볼 수 있고요. 12번도 서해 무릉의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내용 일치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 안 하고 답 5번만 바로 볼게요. 자, 유연이 최 씨의 도움으로 용맹과 지략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니 유연에게는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이제 서로 처음 딱 만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헤어졌다가 근데 어떻게 용맹과 지략을 갖추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 없습니다. 내용이 일치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고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고전소설은 인물의 명칭만 잘 보시고 내용이 장황하기 때문에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 혹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내용만 잘 압축해가면서 읽으시면 대부분이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풀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